육지에서 아주 먼 망망대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2시간 조금 넘게 날아와서 이제 곧 착륙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곳은 바로 나하시입니다. 네, 이곳은 일본 오키나와 현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이 녀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죠. 오키나와 현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우리가 흔히 가는 필리핀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물밖은 또 익숙한 일본의 느낌. 그럼 바닷속은 어떨까요? 첫인상은 뭔가 열대 바다의 생물들과 제주도에서 볼 법한 생물들이 뒤엉켜 있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풍부해 보입니다.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한 화면에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항구 바로 앞바다인데도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산호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는 닻을 내릴 때 직원들이 직접 잠수를 해서 내려가서 묶고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바로 앞바다에서도 쉽게 상어를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나 거북이들이 넘쳐나는데 거북이들은 사람이 가까이 와도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런 서전피쉬들은 뭔가 인도네시아에 온 듯한 느낌도 강하게 나고요. 뭔가 굉장히 생소한 신기한 녀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것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죠. 이 시기에는 바로 앞바다에서 다이빙을 해도 먼 바다로부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북해 쪽에서 이제 육아와 출산을 위해 혹등고래들이 그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저희 오키나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월부터 3월까지 얘들이 머물다가 올라가는데, 블로우 고래들이 뿜는 물줄기를 찾아요. 그래서 멀리 얘네가 생각보다 물줄기가 5m, 6m 이상까지 솟거든요. 그래서 그 동선에 우리가 얘네 동선의 예상 지점에 보트에서 내려주는 느낌이에요. 고래는 100% 봅니다. 100% 보는 대신 이제 얼마나 가까이 볼 수 있냐,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찍을 수 있느냐는 그날 당일의 운입니다. 해보니까 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날 불꽃놀이를 보면서 고래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이런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갑니다. 언제든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캐빈을 한 다음에 뒤쪽으로 다 앉아 있을 거예요. 빼곡이. 웬만하면 최대한 빼곡이 앉아 있을 거예요. 최대한 빼곡이 앉아서 선장님이 오케이 사인하면 후다닥 잽싸게 대신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핀 차고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핀 차고. 그래야 뒤쪽 사람들이 촉촉촉촉 재빨리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래를 발견한 것 같아요. 급하게 와서 준비하라고 소리 지르고 방금 갔습니다. 자, 근처에 고래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게 됩니다. 배 뒤에 겹겹이 앉아 있다가 순서대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입수를 합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나 봐요. 이러면 뒤에 사람들이 고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거죠. 엄마랑 새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모두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을 찍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고래가 한 차례 지나가는 그 순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가 끝나면 다시 빠르게 배 위로 올라옵니다. 다들 정말 빠릿빠릿하게 올라갑니다. 아직 근처에 고래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바로 뒤에 모두 모여서 대기합니다. 다들 이런 형태로 배 뒤에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요. 타이밍을 못 잡으면 저러고 30분간 앉아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입수하면서 고래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던가요? 주로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를 보게 됩니다.
새끼는 숨을 오래 참지 못해서 수면에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아직 새끼이다 보니까 수면에서 숨을 쉬고 다시 잠수하는 것도 아직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덕분에 우리한테 가까이서 볼 기회를 더 주게 되는 거죠.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 말고 가끔 가다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굉장히 큰 개체가 하나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컷입니다. 우리가 고래랑 오랫동안 같이 헤엄을 치면서 교감을 하고 그런 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것, 그것을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그 여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침입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인데 그래도 우리 인간을 쫓아내지 않고 곁을 주고 같이 헤엄치고 참 고마웠습니다. 보내주기 아쉽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을 침입한 건 우리고 하루 종일 붙잡고 괴롭힐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갈라파고스 같은 곳과 비교를 하면 오키나와가 그렇게 굉장한 바다는 아니긴 하죠. 그러면 오키나와 바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바로 이런 자연과 문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빙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시원한 맥주에 맛있는 음식들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쇼핑에다가 적절한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 여기가 국제거리네. 이렇게 또 한 번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찍어둔 게 많은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다음번엔 팔라우의 완전 색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